강연은요, IPO 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유승창 KB증권 ECM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시고요. KB증권 기업분석부 부서장,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한 유 본부장님은 현재 ECM 사업부를 이끌면서 시장 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KB증권을 국내 IPO 주간 실적 1위로 올려놓은 상장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KB증권 ECM 본부를 맡고 있는 유승창입니다.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발표해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PO 시장 동향과 전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장을 계속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IPO 시장은 굉장히 우리나라 특수한 시장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도 좀 제도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또한 이제 일반 청약이라는 국민적인 B2C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기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을 전망한다라는 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항상 도전을 받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도 큰 시장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올해 시장을 돌아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떤 게 가장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게 뭐 일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프런트에서 있는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데이터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장 예비 심사 승인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이제 기술 성장 기업 심사가 강화된 어떤 효과일 수도 있지만 거래소나 금융 당국에서 예전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올해 작년부터 있었던 파두 사태라든지 뭐 이노그리드 사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여전히 저희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숙제인데요. 사실 빅딜의 부재입니다. 사실 이 빅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투자하는 분들의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공모시장의 자금 유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빅딜이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근 여러 가지 시장을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 4꼭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익 미실현 기업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테슬라 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상장 실적 충족이 어려운 기업들이 우회 상장 통로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지금 거래소의 가장 큰 얘기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회 상장 통로를 이용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기술 상장 특례라든지 이익 미실현 트랙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의 이익을 당겨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장을 하지만 2027년이라든지 2026년에 이익을 현재로 이제 현가해서 거기에 이제 멀티플을 곱해서 이제 밸류를 산정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도 같은 경우가 이런 이익 특례 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따 좀 뭐 숫자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추정했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산정에 근거가 됐던 추정이 굉장히 엇나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상 매출 관련 근거 자료를 굉장히 내실화하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수주 기반의 기업들은 수주가 있으면
수주가 뭐 한 2, 3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근거의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과연 그 수주가 지속 가능하냐, 그 수주 자체까지도 검증을 하는 단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향후 매출 전망치를 현실적 추정 근거를 기초해서 산정을 하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다음 그 심사 단계에서 제시한 그 예상 매출치하고 신고서에 들어가는 매출치가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매달 월별 실적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 상장 신청을 하고 이 심사 단계가 보통 뭐 짧게는 뭐 한 4개월, 길게는 6, 7개월 정도 되는데요. 6, 7개월이면 기업이 한 2개 분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내가 올 하반기에 뭐 상반기 신청하면 올 하반기에 얼마 정도 매출하겠다라는 게 신고서 상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일치하느냐,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래소의 심사와 금감원의 심사가 어쨌든 약간 독립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안 보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기술성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당시 제출한 예상 매출액. 그러니까 지금 보통 기술평가 기업은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보통 한 6개월 내외 6개월에서 1년 전 사이에 기술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기술평가에서 기술만 보지만 기술을 주로 보지만 기술뿐만이 아니라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폭넓고 광범위하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이제 기술상장이나 미익 미실현 쪽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상장 트랙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이제 소부장 트랙입니다. 소부장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평가를 보통 그 기술 특례 상장은 이제 2군데서 받아야 되는데 소부장 특례는 한 군데서만 받아도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매출액 성장 추이, 그다음에 기술 제품의 매출 집중 심사, 대부분 다 이런 그 매출이나 이런 실적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기술이 얼만큼 혁신적이냐, 이 기술이 얼만큼 창의적이냐, 내지는 이 기술이 얼마나 국가 기반 산업이 되느냐,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포커싱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숫자를 좀 더 보는 상황이 된 거고요. 특히 보시면 오래된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성을 추가로 검증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성이라는 게 결국은 수익성 내지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상장 예비 심사 강화에 따른 이제 승인율인데요. 보시면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이게 이제 승인율보다 이거 이제 철회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회율이 미승인이나 철회 사례가 보통 한 20%대였습니다. 그리고 23년 작년만 해도 한 22% 정도만 철회나 이제 미승인이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게 거의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하반기 현재도 약 30% 정도 미승인 내지는 철회가 되고 있고요. 건수로 보면 올해 115건이 신청이 됐는데요. 미승인이나 철회가 약 한 4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미승인이나 철회 기업들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미승인이나 철회가 되게 되면 기업이나 그러니까 발행사나 주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심사 기간 플러스 뭐 많이 소명할 기회를 많이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 기간이 그 올해 1Q나 2Q에는 뭐 177일, 186일인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될 놈은 빨리 해주고 안 될 때는 빨리 미승인 내지는 철회를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미승인이나 철회 기업들의 실적은 어떠냐 보면 대부분 적자 기업이나 이 실적이 굉장히 미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론 이제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미승인이나 철회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과거 대비해서는 이 그 수익성이 미승인 철회의 가장 철회 사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조단위 그러니까 빅딜 부재인데요. 이제 국내 연도별 공모주 펀드 설정액 추이입니다. 보면 22년부터 이게 22년 1월이 1Q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빅딜이 있다 보니까 공모주 펀드가 굉장히 설정액이 높았죠. 근데 그 이후로 사실 빅딜이 굉장히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쭉 하향 추세를 나타내다가요. 지금 저희 그 2분기 때 올해 2분기 때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약간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은 이제 K뱅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하고 그다음에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에 중소형주 IPO는 굉장히 과열 현상이었습니다. 이 뒤에 또 제가 그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금이 좀 올라왔던 요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를 보시면 지금 다른 회사라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 IPO 굉장히 화랑이라고 다들 얘기하셨는데 공모주 펀드는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빅딜이 있어서 공모주 펀드가 공모주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 200~300억 정도의 공모 금액 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공모주 펀드가 받는 금액은 많아야 뭐 1~2억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2억 정도 받아서는 펀드 수익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겼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그 연도별로 1,000억 이상 상장 사례를 보시면 21년이 뭐 가장 좋았을 때였습니다. 21년이 약 그 1조 6천 정도가 1,000억 이상 상장 공모 금액이었고요. 22년도 뭐 그 1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금액을 빼면 사실 얼마 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년에는 뭐 1조 이하로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올 들어서는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약 지금 현재까지 1조 4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 이제 11월, 12월 남았는데 지금 예상돼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 2조 가까이, 2조 좀 안 되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KB증권에서만 지금 1,000억 이상 공모를 계획하고 있는 게 2건이 있는데 그 2건만 합쳐도 한 4천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의미가 있는 차트라고 표라고 보는데요. 자, 올해 1분기만 보셔도 평균 수요 예측, 기관들한테 받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914.8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 작년에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그 상단을 뭐 자기 자본이라든지 펀드의 AUM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전에는 뭐 그런 제한이 없었을 때는 이게 뭐 2,000대 1, 3,000대 1도 숱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100%가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좀 허탈하다는 게 좋긴 하지만 뭐냐면 이 얘기는 주관사와 발행사가 2, 3년에 걸쳐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미스프라이싱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과연 진짜 그 주관사가 미스프라이싱 한 건지 시장이 과열이었는지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2분기로 가서는 이제 그 수혜측 경쟁률도 약간 좀 떨어졌고요. 뭐 한 768대 1로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공모가 그 하단에 결정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상단도 이제 20. 그러니까 결국 그 공모가 상단 초과하는 게 100%에서 73%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3분기로 들어오면은 이게 공모가 상단 초과가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고 이 공모가 하단으로 가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4분기 현재로 보면 공모가 미만으로 공모가 밴드 미만으로 되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하는 데들은 아마 공모가 산정이나 밴드 산정 이런 것들을 이때 분위기 보고 했을 거예요. 작년 하반기나.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바뀐 거를 빨리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가 미만도 나오는 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공모가 상단과 공모가 하단 요 사이에 대부분 한 60, 70%가 들어와야지 정말 건전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7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첫날부터 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공모가가 결정이 공모가 상단으로 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15일에 상장한 그 엑셀 세라피틱스도 마찬가지 형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내년 IPO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IPO들이 좀 있어야지만 시장이 조금 더 골고루 전반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들이 없으면 아무리 공모주가 활용이 돼도 공모주 펀드 수익률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모주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결국은 공모주 펀드에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공모주라는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모주라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순환참조처럼 이제 공모주 시장이 식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한 너무 개인들 시장 위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쪽은 제가 지금 IPO 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경제나 주식 시장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PO 시장도 물론 이 발행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보다는 그 영향도가 좀 적긴 합니다. 적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이나 경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저희 하우스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하나의 그 발행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이제 심사 기조 이게 아까 이제 올해 심사 기조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심사 기조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 신청한 주요 IPO 신청 기업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조단이고 공모 금액도 뭐 5천억 이상이 될 수 있는 내지는 공모 금액이 1조 이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보면 DN 솔루션즈라는 공작기계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상장 신청을 했고 아마 조만간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지금 공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그 LG CNS 여기도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상장 신청을 했고요. 이것도 아마 조만간 승인이 나면 내년 1분기에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MNC 솔루션즈라고 약간 이름이 낯설 수도 있으시지만 이게 두산 공작기계였습니다. 예전에 그 두산 모트롤이었습니다. 두산 모트롤. 두산 모트롤이 이제 그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이걸 PE한테 매각을 했고요. 두산 모트롤이 크게 공작기계 그 굴삭기 쪽하고 방산 부품 쪽이 두 개의 사업 부분이었는데 이 두산 모트롤을 이제 두 개의 사업 부분을 이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인수한 PE가 인적 분할을 하고 두산 모트롤은 다시 두산그룹에 재매각을 했고요. 이제 방산 쪽을 남겨놓고 있고 이 방산은 이름을 이제 모션 앤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이쪽을 이제 이번에 IPO를 이제 저희 주관으로 하는데 여기도 이제 상장 신청을 했고 이제 조만간 뭐 승인이 나올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여담이지만 이 방산 쪽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두산그룹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팔고 나서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 3달 뒤에. 그래서 이걸 인수한 회사는 인수한 PE는 지금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시가총액은 저희가 뭐 한 1.2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SGI 서울보증보험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MH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안에 공모를 할 것 같고요. 서울 보증보험도 이거는 뭐 내년 초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1분기에 DN 솔루션즈, CNS, 서울 보증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또 뭐 약간 그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공모를 진행했던 K뱅크가 철회를 했는데요. 아마 내년 1분기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분기에만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공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1년 동안의 시장 분위기도 많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2강 2약인 것 같습니다. 4개 중에서 DN과 LG 솔루션, LG CNS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보증보험과 K뱅크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년에 IPO 추진 예상 기업들 보면 이제 챕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솔루션인데 민간 사업자 중에서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거의 40%를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토스도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가존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대한조선, 그다음에 저희 명인제약. 제가 그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 주관한 거 위주로 했는데 사실 다른 회사가 뭐를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상장 예비 심사 신청 건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21년, 22년 이때 21년 이때가 이제 피크였죠. 152개. 쭉 이때가 이제 IPO 하시는 분들의 그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나면서 유동성 확 풀리면서 이제 되게 좋았고요. 근데 22년은 이제 엔소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침체기를 갔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77개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뭐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공모 건수를 보시면 작년에 이제 99개까지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다. 이때 이 22년에처럼 이렇게 낮은 거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건수로 놓고 보면 이제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32개입니다.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수로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그 크게 올라올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미승이나 철회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조가 빠르고 깐깐해졌기 때문에 될 놈들은 빨리 되지만 안 될 놈들은 안 돼서 아마 그 상장 건수는 공모 건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80건 미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인데 아까도 말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21년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 기관 경쟁률과 일반 청약 경쟁률에 뭔가 패턴이 약간 다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주 펀드의 펀드 유입액이 좀 줄어들었던 영향이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형 딜들이 좀 적었다는 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반 청약 경쟁률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1600대까지 1612대 1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그 공모주를 일반 개인한테 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시장에 개인들이 거의 개입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 우리나라는 일반 청약을 좀 뭐 25%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IPO 일을 하면서도 좀 힘든 게 뭐 이게 언론도 그렇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 KB증권의 IB 부문 안에 본부가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아마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저희 그 IPO 본부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확정가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 공모가 이상으로 가니까, 공모가 상단 이상으로 가니까 이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모주 펀드라는 거는 사실은 이 하나의 공모주는 금융 상품인데, 저는 메리트가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한 20%나 한 30%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모가 상단 대비 133.7%가 나오면 이거는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융 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냐? 첫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나는 다 때리고 나오면 돼라고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그 첫날 주가 변동 폭이 과거에는 200%였는지가 이제 100%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4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 첫날 매매 개시를 했는데 한 300% 올라갔다. 그러면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하고서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뭐 한 90% 올랐다. 그러면 먹을 놈이 10%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가 올라도 내가 여기서 100%더 먹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첫날 변동성이 이 그 심리를 되게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뭐냐면,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하면서, 기관들이 이제 수요 예측을 하면서 내가 3개월, 6개월, 1개월 락업을 하겠다는, 안 팔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주가 변동성을 굉장히 낮추는 결정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기에 공모주가 어떤 보면 이제 새내기주의 초기 주가 변동성이 낮은 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인 기업들은 변동성이 초반에 너무 커버리면 시장에서 소외가 됩니다. 소외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보통 뭐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돼야지 커버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5천억 이하에서 막 이게 1조 갔다가 뭐 2천억 갔다가 뭐 7천억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장기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거는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펀드 매니저들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아야 뭐 150에서 20 종목들이 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게 기업들이 IPO를 하는 이유는 그냥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속 가능하게 캐피탈 마켓에 들어와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해서인 건데, 시장에서 소외주가 돼버리면 아무리 실적이 잘 나도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기관들조차도,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개인 대비해서 기관들은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관들조차도 단기 투자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우려도 되고요. 이게 한 두세 분기 더 지나고 나면 보면 이제 지금은 기관들도 그 배정 받아서 그날 뭐 절반 이상 팔고 나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공모주의 수익률은 떨어질 거고, 결국은 이 기반 인프라가 이제 공모주 시장의 인프라가 이제 약해지는 결과 초과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의무부여 확약 비율은 좀 올라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것도 보면 사실 저희가 올해 가장 컸던 딜이었던 현대 마린솔루션을 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 빅딜이고 그다음에 좋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경우에는 이 의무부여 확약 비율이요, 거기는 거의 한 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큰 좋은 회사가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회사. 그러니까 시가총액 뭐 한 2, 3천억에 공모 금액 3, 400억 하는 회사를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장기간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 빅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또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지금 계속해서 기술주하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IP 시장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이제 흥행을 했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더본도 잘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모 흥행이 조금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시장 쪽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글로벌까지는 저희가 아주 그 인덱스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못하고는 있지만 뭐 나타난 수치들 데이터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그 IPO 시장은 21년에는 약 2,400건 정도가 있으면서 이제 저희 나라랑 똑같았습니다. 저희 나라도 21년 되게 좋았죠.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23년 작년에는 이제 약 1,300건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건수나 규모가 회복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 위에는 이제 개수고요. 밑에가 이제 공모 금액인데 이 진한 색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요 헬스케어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하게도 지금 그 공모 시장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 뭐 되게 수치는 높지만 절대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하게 IPO의 그 3대 축은 컨슈머, 인더스트리얼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섹터 이쪽 세 섹터인데 이 섹터 모두 건수나 금액이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경제 쪽인데요. 이게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 건 요 수치들이 저희 KB 하우스 뷰 중심으로 넣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막 이제 연말에 내년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식적인 하우스 뷰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참고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 제출은 또 제가 그 딜사이트에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일주일 전에 하는 바람에 여기 인쇄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방향성을 좀 한번 보시면 23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폭, 이제 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폭이 좀 좁아지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애널리스트도 했고 뭐 매니저도 했었지만 약간 전망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과거 그러니까 23년이나 24년 대비 이 국가별 온도 차나 내지는 폭은 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 이제 그 금리 쪽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 다음에 저 채권 쪽에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인데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차트입니다. 저희 그 KB증권 리서치의 이은택 이사라고 이제 스트래테지스트인데 이분이 최근 몇 년 동안 그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폴에서. 그분의 이제 자료인데요. 저도 한참 봤어요. 한참 봤는데 여기에서 제일 그 제가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 연준 정책이라는 거죠. 뭐냐면 과거에도 저는 이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입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실제 실물 경기를 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경기는 조금 확장기로 가고 있는데 데이터는 여전히 침체기로 나오면 그때 연준은 이제 금리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는 좀 그 약간 그 둔하기에 금리를 내렸지만 실물 경기는 약간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 후행적 연준 정책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 확장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러면 과잉 완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쩌면 시장이 좀 괜찮은 시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 이제 실적 장세 국면 1국면 내년에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뭐 2국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유동성 쪽인데 아까 제가 공모주 펀드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많이 보는 건
그 이제 투자 예탁금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인데요. 이게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최근에 일시적으로 부진을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이렇게 조금 아주 낮은 각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심사 기준인데요. 거의 뭐 비슷한, 그러니까 아마 올해 심사 기조가 사실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바뀐 겁니다. 많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기조가 금방 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런 이게 뭐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기술성 뭐 기술평가 기특이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게 2019년부터였거든요. 근데 기특의 기술평가 특례의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가 있냐면 5년 동안은 관리 종목이 지정이 안 됩니다. 재무제표가 좀 뭐 안 좋아도. 근데 이게 내년이 되면 24년 재무제표를 가지고서는 그게 끝나거든요. 그 특혜가 끝내기 때문에 혜택이 끝나기 때문에 기술평가 기업 중에서 실제 뭐 전망치 대비해서 되게 숫자가 안 좋거나 재무제표가 부실해진 경우에는 아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이 기술심사 내지는 기술평가 특례는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사기준 단축 이 부분도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1월 신청 기업에 대비해서 이제 7월 신청 기업은 뭐 한 130일 가까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좀 뭐 같은 업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좀 보시면 이게 제일 컸던 거죠. 이게 파두가 증권신고서상 매출 추정치는 23년에 1200억, 24년에 3700억, 올해 3700억을 해야 됐고 내년이 이제 6100억. 거의 뭐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작년 1, 2, 3분기 매출을 보시면 세 개 다 합쳐봤자 뭐 한 200억 정도였, 아니 180억 정도였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혹시 뭐 상장 준비를 하거나 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지배구조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이노그리라는 회사를 거래소가 승인을 내줬어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6차례 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6차 정정 신고서에서 그제서야 분쟁 사실을 기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거래소가 최종 승인권이 또 있거든요. 거래소가 사상 초유로 자기네들이 승인 내준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사태가 있다는 건.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뭐 소송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법적 분쟁의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과거 비상장 시절에 그 오너 간 거래 내지는 그 친인척 간의 어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적시를 해야 됩니다. 다 적시를 하고 그 부분을 전부 다 보완하고 해소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매출과 이 지배구조, 내부 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볼 거고 아마 이 부분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모시장은 작년 하반기 올 1분기 과열 양상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심사 모두 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눈높이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내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O 시장 유동성은 아까 공호주 펀드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개선될 거로 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1분기에 추진 예정인 대형 딜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올해처럼 이제 선별적 회복이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면적인 공모시장 흥행은 이 주식시장의 밴드를 이제 상향할 때 뚫고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비롯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창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최근 IPO 시장 동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었고요. 변화 전망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